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리안리 V3000 플러스 신제품 케이스에 빌드된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리안리 V3000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케이스거든요. 빅타워 케이스인데 새롭게 V3000 플러스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딱 보시면 케이스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 V3000 플러스는 경쟁사의 커세어 1000D라는 모델이 있죠. 이 1000D를 겨냥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흡사하면서도 완전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케이스거든요. 일단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개의 시스템을 조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커스텀 순행 시스템을 조립을 했을 때 굉장히 최적화된 빌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듀얼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순행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듀얼 시스템은 어떻게 장착이 되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메인보드를 돌려서 조립을 했거든요. 이 케이스의 특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인보드가 돌아가서 조립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정방향으로 장착을 하고 이쪽 하단 140mm 쿨러가 있는 부분에 ITX 메인보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래픽카드 라이저 케이블을 써서 장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립을 하면 두 개의 시스템을 조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두 개의 시스템을 조립을 했을 때 상단 프론트 IO 패널 부분에 두 개의 시스템에 맞게 IO 포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의 시스템을 조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메인보드 온보드 헤더 지원에 따라서 프론트 부분에 USB 3.0 혹은 타입C 포트를 사용할 수 없는 포트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Z790 익스트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USB 타입C 포트 하나를 사용을 못합니다. 나머지 USB 3.1 포트 같은 경우는 4개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행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디에이터를 480mm를 총 3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단에 420mm가 들어가 있거든요. 상단에 480mm를 장착할 수 있고 전면에 480mm를 장착할 수 있고 그리고 측면에 480mm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480mm를 장착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이 메인보드를 정방향으로 장착하게 되면 후면에 라디가 안 들어가고 하단에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총 480mm를 4개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방향으로 조립이 됐을 땐 후면에 360mm 라디를 다는 게 최선의 선택이어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단에 480mm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3개의 라디에이터만으로 충분한 쿨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렇게 조립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여러 가지 독특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아직 라이저 키트가 출시가 되지 않아서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세워서 장착을 했는데, 그래픽카드를 측면으로 돌려서 라이저 케이블을 써서 장착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도 2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개의 시스템을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파워 서플라이도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쿨러와 라디에이터를 장착했을 때 정말 리안리답게 끝내주는 냉각 효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V3000 케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구성된 부품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는 인텔 코어 i9 13900K 프로세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멀라이트의 BCF 소켓 가이드를 적용해서 조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워터블럭 같은 경우는 EK 워터블럭사의 1700 소켓을 지원하는 아세탈 블럭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ASUS RTX 4090 터프 모델이 적용이 되어서 터프 전용 EK 워터블럭사의 아크릴 워터블럭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1TB의 SSD인데요. SK 하이닉스의 P41 플래티넘 SSD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G스킬 트라이던트 Z5 RGB 메모리고요. 16기가 총 2개에서 6000MHz의 메모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32GB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64GB 혹은 128GB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메모리 용량을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SUS ROG 막시무스 Z790 익스트림 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시소닉사의 1600W 플래티넘 파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행 파츠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펌프 같은 경우는 디스트로 플레이트를 적용했는데요. 원래 EK D5 펌프를 적용을 할까 아니면 디스트로 플레이트를 적용을 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조립을 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은 좀 꽉 차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저쪽 측면에 그냥 일체형 D5 펌프를 적용을 했을 때 약간 비어 보이는 모습이
모습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트로 플레이트를 적용을 해서 좀 더 꽉 차 보이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이 디스트로 플레이트 펌프 같은 경우는 DDC 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의 냉각수를 순환하는데 충분한 성능의 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전면에 480mm, 그리고 상단에 420mm, 그리고 후면에 360mm의 라디에이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조립을 했을 때 하단 측면에 480mm 라디에이터를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만으로 충분한 냉각 효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라디에이터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를 원하신다면 하단에 480mm 라디에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쿨러를 장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480mm를 왜 장착을 안 했냐? 상단에 480mm를 장착을 하게 되면 공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간섭이 조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립하면서 느낀 거는 이 정도가 최적의 조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커세어 QL140과 120 쿨러를 조합을 해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팅들 같은 경우는 이 K 워터블럭사의 블랙 피팅들을 사용을 했고요. 배관 같은 경우는 블랙 동관을 사용해서 빌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쿨러 RGB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RGB 쿨러가 있는 게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전 영상에서 1000D에 RGB 없는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시스템도 RGB만 다 끄면은 그런 모습을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이 발광면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블랙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블랙 쿨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안리 V3000 플러스 케이스에 빌드된 순행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스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